안녕하십니까. 플레이브 샤우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모바일 게임 테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볼게요. 모바일 게임 테마들이 뭐 히트를 쳤었던 적들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게임이 처음 나왔을 때 컴투스라든지 게임빌의 어떤 상승들은 바닥권에서 뭐 500% 이상 막 700% 이런 대세 상승들이 좀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썬데이 토즈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뭐 실적들이 나오고 매출들이 터지면서 다시 한 번의 랠리 흐름들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게임 전체가, 그러니까 게임주 전체죠. 게임주 전체가 상당히 좀 뭐 침체기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리니지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게임주들을 좀 돌려세우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바일 게임 테마 좀 볼 건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그겁니다. 뭐냐면 옛날 같지 않아요. 모바일 게임 시장, 그러니까 모바일이라는 시장 자체가 한 2, 3년 전에는 굉장히 그 블루오션으로서 새로운 매출처를 창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경쟁이 너무 심화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과 이런 것들이 떨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고점에서 게임주들이 이제 전부 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죠.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뭐 온라인 게임도 조금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좀 할게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 게임주들 보시면은 과거 이제 처음 모바일 게임이 나왔을 때, 그때 모바일 게임의 수명은 2달 정도였습니다. 2개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게임을 생각을 해보시면, 주로 게임이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뭐, 뭡니까, 이렇게 한 1, 2분 안에 끝나는 게임들이 굉장히 줄을 이뤘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게임이 딱 출시가 되면은, 모바일 쪽에서 뭐, 구글, 지금은 이제 플레이스토어로 바뀌었죠? 그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앱스토어 이쪽에서, 히트를 치고 매출이 쫙 올라왔다가 순위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제 2개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2개월 안에 뭔가 승부를 딱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롱런 게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예전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매출이 쫙 늘었다가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안착하는, 그러니까 연착륙을 하는 그런 거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게임들은 매출이 늘었다가 확 죽어버리는, 아예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기간이 통상적으로 2개월에 불과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흐름들 때문에 뭐가 나왔어야 됐냐면, 예전에 모바일 게임주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작이었어요. 신작이 한 달에서 2달 주기로, 그러니까 매출이 확 늘어났을 때, 늘어났다가 줄어들 때 또 다른 게임이 출시가 돼서 또 치고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신작 게임에 대한 스케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죠, 예전에.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게임이, 모바일 게임 여러분들 하시는, 뭐 게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게임이 RPG라는 장르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롤플레잉 게임의 장르로 들어가면서 이 듀레이션 2개월이 아니라 이게 1년 이상 쭉 늘어났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연속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장이,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성숙기로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뭔지 하나하나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살펴보죠. 자, 이것은요, 스마트폰 보급률이에요. 스마트폰 가입자 수, 그러니까 국내입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4,600만 대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스마트폰이 뭐 본격화되고 시장에 나온 이후에 스마트폰은 뭐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예전에는 게임이, 우리가 게임을 두 가지로 나눠요. 뭐 지금은 이제 소셜 카지노까지 해가지고 카지노 게임까지 해서 뭐 이제 틈새 시장으로 얘기는 하지만, 보통 온라인 게임하고요, 온라인 게임, 요거는 이제 정의를 좀 합시다.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있어요.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이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PC방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C로 이제 게임하는, 그런 게임 시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이라는 게임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흐름 자체가 이제 1, 2분 안에 끝나는 뭐 애니팡이라든지 뭐 너무 옛날 건가요? 뭐 애니팡 아니면은 뭐 다 함께 차차차 이런 것처럼 1분에서 2분 안에 끝나는 게임들이 많았었는데, 요게 이제 점점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시장이. 그런데 이게 점점
통합돼 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시장이 확보가 됐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장이 뭐 온라인과 합쳐지면서 그죠? 그런 시장의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률들은 둔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침체가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성장률들이 조금 꺾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시장의 역사를 보시면 2004년, 2005년,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이거 온라인 게임이죠. 온라인 게임이 성장을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1990년대 후반에 리니지가 나왔나요?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PC방이 보급이 됐죠. 스타크래프트 나오고 막 그래서 온라인 게임 쪽이 성장을 주도를 했는데 언제부터? 2010년이죠. 그죠? 2010년부터는 모바일 게임 쪽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시장을 막 견인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제 성장이 정체기가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세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폭발적인 성장이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과 미국 게임 시장을 보시면 중국은 뭐 성장률들이 뭐 상당히 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미국도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일본 조금 덜하죠. 그 다음에 중국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시장이 동남아 모바일 게임 시장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완전히 확 늘어났습니다. 4,600만 대까지 늘어나면서 시장 포화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장들이 블루오션이었다가 레드오션으로 바뀌면서 어디로? 국내 업체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간다? 해외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따가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게임 시장의 규모를 보면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한국 시장의 게임 시장의 규모가 10조 원 정도가 되고요. 중국은 25조 원. 그런데 뭐 두 배 반밖에 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과포화 상태, 그죠? 레드오션으로 완전히 변해 있는 상태고요. 중국 쪽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상당히 성장성들이 앞으로 중국 시장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게임 산업의 규모를 보시면은, 과거의 흐름들은 이제 노란색이 온라인 게임인데, 온라인 게임 시장들은 계속 정체기를 맞습니다. 그죠? 정체기. 그러니까 성장을 하다가 2012년까지 성장하다가 그 다음엔 떨어져서 계속해서 그냥 옆으로 기고 있고요. 대신에 모바일 게임 시장, 요 회색 부분인데 모바일 게임 시장은 계속해서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상승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그 성장성들이 좀 남아 있는 것은 모바일 게임 시장이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시장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숙기에 좀 들어가서 이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흐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이거예요. 모바일 게임의 수명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제가 2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달이 아니라 RPG라는 게임은 2달 만에 끝낼 수 있는 게임은 아니고 1년에서 2년, 3년까지 가는 그런 게임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PG가 득세를 하면서 모바일 게임 수명들이 쭉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신작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뭐하고 신규 뭐 게임을 발표한 뭐 중소형 업체들, 그러니까 RPG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콘텐츠와 어마어마한 그래픽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생 업체들이 들어오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들을 키우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넘어간다? 대형 게임 제작사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대형 제작사.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10조 원 규모인데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10조 원 규모인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해외 시장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해외 시장의 수익률도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바일 게임 주들을 너무 안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거라는 거죠. 이제 모바일 게임들이 과거의 어떤 영광을 재현하기는 어렵다. 이 차원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RPG가 증가를 하면서 뭘로 대형 게임 제작사로 지금 무게 중심이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활로를 찾았던 것이 뭐 미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뭐 소셜 카지노 쪽. 요거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RPG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한국이 굉장히 비중이 많습니다. 한국이 많고요. 동남아 쪽에서는 소셜 카지노,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마카오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도박장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도, 그 카지노, 이런 데 오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을 소셜 카지노, 그러니까 온라인 카지노 게임들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동남아 쪽, 아시아 쪽에서. 그래서 요쪽이 새로운, 저걸로,
변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RPG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특성,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을 잡을 때 작은 종목들, 우리 증시에 이제 그 모바일 게임주들 아니면 온라인 게임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지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에 RPG 게임 장르를 본다라고 한다면 월 매출 탑 10 중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 출시된 것들 중에서 탑 10, 그러니까 상위 10개, 매출 상위 10개 중에서 몇 개가 RPG 쪽이냐? 보시면 대략적으로 과반 이상이 RPG 쪽입니다. 뭐 심지어는 8개 정도가 RPG 게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PG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리니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리니지, 레볼루션 이런 거.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은 계속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명이 증가한다는 것들을 뭐 그 그래프로 실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이상 경관 출시한 지 1년 이상 시간이 지난 게임의 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15.8개 정도, 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15.8개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2년 이상 된 것도 9개에서 10개 정도가 돼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월 정도가 수명이라고 그랬는데, 1년에서 2년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그 유저의 어떤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줄어나가고는, 그 유저들이 줄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 그 어떤 이용자들을 꽉 잡아놓고 매출을 잡아놨기 때문에 신작들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레드 시장, 레드 오션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매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RPG 게임들은 뭐 이런 겁니다. 뭐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든지 뭐 영웅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뭐 전략 게임일 수도 있고 RPG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 RPG가 많이 보여요. 그죠? 2014년에 RPG가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얼마나 보이죠? 2016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가 되네요. 그죠? 확실히 많이 늘었죠? 그죠? 뭐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장률 자체가 이제 꺾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장르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여기에 충성 고객들이 모이면서 신규로, 그 게임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장률들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과 세계의 어떤 시장 성장률, 모바일 게임, 성장률들 보시면, 과거에는 20%, 아니면 뭐 10% 초반대의 성장률들을 보이다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5%에서 6%대의 시장 성장, 그러니까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경쟁들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좀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옆에 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신규 게임 중에서 일평균 3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게임들의 수가 몇 개냐, 이거를 보는데, 전체 비중에서 한 1%밖에 성공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도 뭐냐면, 신규 게임이라기보다는, 뭐,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서 기존의 게임과 연결된 쪽, 이쪽이 이제 매출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개의 게임 중에서 일평균 3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을 하는 그런 업체가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죠. 그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게임들이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했던 것들이 이제 애니팡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다 함께 차차차, 모두의 마블,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시장들을 이제 막 견인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 매출이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다가 지금은 어떻게 그런 흐름들보다는 그냥 시장이 이제 잔잔하게. 한 100개 중에 100개의 게임이 출시가 되면 한 개 정도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망해버리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게임주들의 실적들을 보면은 실적들이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수익 배분 구조에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수익 배분 구조를 보면은 엠마켓이라고 그래갖고 구글 안드로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애플, 구글 그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애플 앱스토어 여기에서 뛰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앱마켓에서 한 30% 정도를 뛰어가고요. 그 다음에 퍼블리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통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퍼블리싱 업체다라고 하면은 유통망들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뭐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이게 개발사라고 부르고 컨텐츠 이걸 만드는 애들이 있고 이것을 유통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시를 해가지고 런칭을 해가지고 유통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 가지다 보니까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연구 인력을 투입을 해요. 연구 인력을. 그래서 투입해가지고 나눠 먹는, 버는 것이 35%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죠? 그 다음에, 퍼블리셔는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플랫폼에다가 여기에 마케팅을 뭐 더하고 그래서, 런칭을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서버 관리 뭐 이런 거 해주고 나서, 뛰어가는 게 35%. 1대1로 다 갖고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앱마켓은 30%를 뛰어갑니다. 얘네는 거대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게임 업체들, 게임 개발사들의 실적들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카오 플랫폼이 들어가면서, 카카오 플랫폼.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친구한테 뭐 보내고 그러면서 게임하는 거. 애니팡도 그랬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앱마켓이 30%를 뛰어가는 거는 계속 뛰어가요. 그리고 나서 카카오가 21%, 개발사가 24%, 그다음에 퍼블리셔가 24% 이런 식으로 이제 뛰어가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단초를 얻을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게임주, 모바일 게임주들을 고를 때 개발사냐 아니면 퍼블리싱까지 같이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무리 매출을 많이 내고 정말 좋은 게임을 만들었다고 흥행을 했다고 해서 실적이 뭐 대박이 나는 것들은 아닙니다. 왜? 뛰어가는 쪽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 게임주 다 잡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국내 게임 업체들이 이런 어떤 흐름들 때문에 자꾸 해외로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국내 시장 둔화가 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익 성장성이 한계가 왔다라는 판단하에 컴투스는 북미하고 유럽 쪽으로 이제 나가고요. NC소프트라든지 웹젠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조이시티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틈새 시장. 뭐 웹보드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의 이제 수익 구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모바일 게임의 유통 구조는 게임 개발사들이 게임을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이게 이제 퍼블리싱 업체들을 통해서 앱마켓으로 들어가서 유저한테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개발사들에게 띄워주는 수익 구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퍼블리셔를 통하지 않고 실제로 내가 퍼블리싱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70% 정도를 개발사가 가져가는데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해외 시장으로 가면은 수익성이 툭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에서 마켓들이 있어요. 여기 이 3자 마켓에서 30에서 50%를 갖고 가고요. 통신사에서도 한 15% 매출을 뜯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게임 개발사에는 35% 정도. 그죠? 퍼블리셔, 이런 데서 이제 다 뛰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어떻게 수익성이 이렇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매출이 증가하면서 그 비율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진출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면 내가 게임주를 좀 매수를 하고 싶고, 게임주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리니지 레볼루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적재산권, IP라고 얘기를 하죠. IP,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고 그래가지고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NC소프트의 실적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어떤 게임에 대한 저작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쪽에 게임 외주를 주고 이 지적재산권을 공유를 해주면서 여기에서 앉아서 벌어들이는 돈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내가 판관비를 씁니까? 개발비를 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이게 전부 다 영업이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P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소형 조그만 게임 업체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퍼블리싱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진출을 했을 때도 직접 퍼블리싱 할 수도 있어야 되고 IP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업체들 중심으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대형 업체들 위주로 업계가 재편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종합 엔터 기업은 중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셜 카지노 업체 그죠? 미투온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틈새 시장 공략, 뭐 굉장히 뭐 성공, 뭐 이렇게 시장이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이쪽이 틈새 시장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플랫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플랫폼, 카카오톡을 깔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게임을 저거하는 거고 넷마블 게임이라든지 넥슨이라든지 이런 쪽은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그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앱스토어 이런 데를 이제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 NC소프트 이것이 넷마블 넥슨과 함께 3강으로 진입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대형사들이죠. 초대형 업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젠도 역시나 IP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뭐, 히트작들이 좀 있죠. 그래서 웹젠과 NC소프트는 IP를 보유한 게임사들이기 때문에 차별적인 우위를 좀 가질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셜 카지노 업체의 시장 규모는 아까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시장의 성장률들이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연평균 한 20%, 30% 가까운, 성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아직도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 방향을 좀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게임주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사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내가 조금 작은 종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소셜 카지노 업체를 그죠? 소셜 카지노 그 게임들을 만드는 업체를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CJ ENM이라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뭐 당장에 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뭐 급등을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흐름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라든지 콘텐츠 판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 자회사로 지금 이제 그 게임 업체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상장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냐 하면 컨텐츠예요. 그죠? 컨텐츠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뭐 이런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게임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새로운 IP로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 엔터 업체로서의 CJ ENM 이것도 우리가 이제 단순히 CJ ENM은 엔터 업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게임주로서의 역할을 할 때도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J ENM은 중장기적인 흐름들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리를 좀 하면 뭐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봐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은 좀 부족하고요. 정리를 좀 하자면 모바일 게임 시장들은 레드오션으로 변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들이 과거에는 컴투스나 게임빌 뭐 이런 종목들이 뭐 그 출시만 하면 뭐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런 데 이제 상위에 랭크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여기에 뭐 액토즈 소프트, 조이시티 뭐 위메이드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을 레드오션에 진입을 하고 성숙하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깨 구조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어요. 그리고 살아남고 어떤 실적들이 의미 있게 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대형사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IP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플랫폼과 IP를 가지고 있느냐. 그죠? IP라는 것은 지적 리니지,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면서 이제 수익들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또 플랫폼,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퍼블리싱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셜 카지노 업체들은 이제 성장하는 블루오션에 좀 속하는 시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소형주를 한다면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